한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이웃 국가로서 동반 성장을 해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동안 중국은 한국과 역사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한중 교류의 역사적 흔적들로 확인된다.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 중인 새만금. 전라북도 대외교육의 소중한 파트너 중국과의 유대감 강화와 한중 문명교류의 역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라북도 곳곳에 남아있는 중국 문화의 흔적을 찾아가 보자. 객사.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유명한 이곳 객사에서 전통 공연이 한창이다. 객사의 현판 풍패지관. 초서체로 휘갈겨 쓴 현판이 범상치 않다. 그 글을 쓴 이가 중국의 친한파 서예가 주지번이다. 주지번이 사신으로 와서 익산에 이제 은거하고 있던 송영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풍패지관이라는 저 거대한 현판 글씨 4글자를 썼다. 풍패지관에서의 풍패는 한나라 황제 유방의 고향 풍패를 의미한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향 전주와 한나라 황제 유방의 고향 풍패를 엮어 전주를 풍패지향이라고도 불렀다. 이 풍패는 지금의 강서성 서주에 있는 풍패와 같은 말로 그곳의 풍패는 풍현과 폐현이로 나뉜다. 이런 표현은 전주성 사대문에도 나타나는데 풍남문과 폐서문이 그러하다. 아쉽게도 폐서문은 현재 서문 자리에 기념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 그리고 21세기의 전주. 풍패지향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간극마저 초월하게 됩니다. 익산 구시장 주단 포목거리 혹은 한복거리라 불리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포목점이 밀집된 곳은 한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1930년대에는 화교가 361명이 거주하면서 포목 상점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었다. 지금은 중국 비단을 취급하는 상점은 없지만 과거 화교들은 중국 비단을 취급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이곳은 중국 화교들이 정착 과정에서의 삶의 애환이 깊이 서려 있는 것이다. 전북 속 중국을 대표하는 곳 전주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초입에는 전주시와 중국 소주시의 자매기른 기념으로 세운 페루가 세워져 있다. 해외 거주 중국인을 화교로 한다. 예전에 이곳은 화교가 1000명 넘게 거주했었고 그들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 120곳이 될 정도로 번창했지만 현재 300여 명만 이곳을 지키고 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한산하지만 아직까지도 식품 잡화점, 화교 소학교 등 옛 정치가 남아있다. 사업원. 국내 유일의 중국 전통가옥 사업원은 화교가 거주하는 집이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을 떠올리지만 중국마을도 있는 셈이다. 이곳 화교들이 가장 중시하는 명절은 춘절이다.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은 자정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게 특징이다. 가짜돈, 즉 위패를 태워 복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제사가 시작된다. 춘절 제사는 제사상이 2개다. 조상신과 제신, 관우상을 모시기 때문이다. 만두는 신체 9개의 구멍을 상징하며 제사 음식을 높게 쌓는 것은 자손들이 고관대작으로 승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늘 청년의 젊음을 염원하는 대나무 잎도 올려놓는다.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 제사법이 전주 차이나타운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관우를 섬기게 됐을까? 동쪽에 2번, 서쪽에 2번. 세례 동베이. 전주 남고산성. 이곳에 삼국지 영웅 관우를 모시는 관성묘라는 사당이 있다. 마침 우리가 간 날은 관우 장군이 적벽대전 출정을 기리는 제사가 있는 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관우 장군에게 소원을 빈다. 적벽대전을 묘사한 벽화, 제물로 쓰인 소와 돼지, 께서 주신 선물을 곡식을 잘 거둬 분양하는 모습이 특이하다. 제사를 마치고 막걸리를 사방에 뿌리는데 이것은 관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함이다. 삼국지의 관우를 모시는 관성묘 문화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임진왜란 때다. 당시 지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들이 모시던 수호신인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전국에 수호신당으로 건립하면서다. 김제와 태인 등 전라북도 곳곳에 관악묘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주와 남원 2곳에만 남아있다. 전주와 달리 남원 관악묘는 관우가 일생 동안 타고 전장을 누볐다는 적토마와 적토마로 시작되는 줄연 글씨가 일품이다. 중국에는 관우와 더불어 중요하게 섬기는 성인이 또 있다. 바로 공자다. 중국 곳곳에 있는 문묘는 문성인 공자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향교라 하겠다. 등가작 성안지악을 연주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 향교는 6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대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공자가 정중앙에 모셔져 있고 공자의 제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와 함께 우리나라 18명의 현자 위패가 놓여 있다. 완죽은 봉동읍. 이곳엔 조선 중기 전북에서 활동한 명나라 장수 추수경 장군의 묘역이 있다. 추수경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중국에서 편안히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높은 직위에 있었으나 5 아들과 함께 조선에 와서 왜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특히 추수경 장군은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서도 전주 사고를 지켜내는 큰 공헌을 세웠다. 이에 조선 조종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해 충장공이란 시호를 하사했다. 지금도 묘역 인근 마을을 추동이라 부르고 있다. 남원의 환봉서원. 환봉서원은 중국 명나라 천만리 장군을 모시는 사당 환봉사가 있는 곳이다. 천만리 장군은 이름처럼 천만리 밖 중국에서 임진왜란의 명나라 원병으로 조선에 와서 큰 전공을 세운 후 귀화하여 영양천시의 중시조가 된 인물이다. 중국 강서성 양주. 이곳에는 최치원 기념관과 함께 시내 한복판에 최치원 시호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문창각이 세워져 있다. 문창은
고려 현종에게 하사받은 최치원의 시호다. 그는 중국에서도 문인으로 존경받아 당송 100대 시인의 반열에 오른 대문장가다. 옛날은 우왕 글씨라는 예, 그렇지. 내장산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의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최치원이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그런데 이곳 무성서원 강수제 기둥에 특이한 전서체 글씨의 주련이 걸려있다. 하우전이다. 하우전이란 하나라 우임금의 글씨를 말한다. 하우전의 전자는 전할 전자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라 우왕의 글씨에서 전래되었다는 의미다. 치수로 유명한 우임금의 글씨가 왜 이곳에 걸려 있을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되는 어떤 그런 목적 하에서 우임금의 정치와 그다음에 이제 왕의 승계를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거죠. 후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만금과 인접한 부안과 군산은 예로부터 중국과의 왕래가 활발했던 곳이다. 부안에는 중국의 절경과 흡사해 이름 붙여진 곳이 있다. 바로 채석강과 적벽강이다. 부안 채석강은 뱃놀이 하던 중국의 시성 200이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채석강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적벽강 역시 중국의 강 이름에서 따왔다. 우리나라 산수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중국의 송나라 때 대문호 소동파는 이곳에 이르러 절경을 보고 마치 중국의 적벽강을 옮겨놓은 듯하다 하여 적벽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소동파 말고도 고려를 방문한 또 하나의 송나라 사람이 있다. 고려에 사신이로 방문한 서긍이다. 그가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 해상왕국이었던 고려의 바닷길과 해상 문물교류의 허브였던 선유도 연고의 단초가 된다. 당시 선유도가 차지했던 바닷길의 위상은 지금의 새만금과 비견할 만큼 중요한 거점이었다. 경관이 수려하여 신선이 머물며 놀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선유도. 선유도의 망주봉 아래에는 고려시대 임금의 임시 거처였던 숭상행궁,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정,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린 오룡묘, 사찰 자복사, 그리고 관아인 객관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랜 기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그 고고학적 실체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의 문화재로 지정됐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동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의 웅장함을 간직한 이 근대 건축물은 중국 벽돌 기술자가 참여해 만든 문화재다. 예전의 대아리 저수지 역시 중국 벽돌 기술자가 건축에 참여했다고 한다. 台岸里有个水坝修的时候，我们中国也来很多人都来做工。 시간을 거슬러 완죽은 불명산 끝자락에 자리한 화엄사로 간다. 사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길. 가파른 절벽의 구름다리와 자연 풍경은 왠지 중국 사찰에 들어서는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화엄사의 극락전은 국내 유일의 목조 건축이다. 중국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항식 구조다. 하항식 구조란 석가래와 지붕 사이를 긴 목재로 받쳐 처마의 하중을 줄인 형태를 말한다. 我们中国传统建筑里面，古建筑里面，这种昂的这个可以看到的这个实例是非常多的。应该说这种
昂的做法是我们中国传统木建筑的一个特点之一。 중국에서 발전한 이 하항식 건축 기법은 백제를 거쳐 일본에 전해져 현재 일본 목조 건축의 전형적인 특징인 처마선이 길쭉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석도에서 닭이 울면 군산 앞바다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전라북도. 새만금 시대가 열린다. 대중국의 거점으로 전라북도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 역사와 문화의 흔적은 전북 속에 주름처럼 켜켜이 쌓여있다. 한중 양국은 문화적, 역사적 유대감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게 다져갈 필요가 있다.